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일단 코인참수님이 그 채권 관련된 기사를 이제 공유해 주셔서 그 내용을 보고요. 관련돼서 원달러 차트, 그리고 위안화 차트, 금 차트까지 짧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이오스, 아톰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참수님이 그 올려주신 기사를 이제 먼저 볼게요. 셀코리아 외국인 채권은 역대 최대 사자. 그래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바람에 올 한 달간 10.5조 채권을 사들였다. 그래서 2009년 금융위기 수준의 버금가는 채권을 사들였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준 금리가 국고채 금리 수준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가 내려왔다는 거는 그만큼 채권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근데 채권 가격이 올라간 거는 우리나라 지금 위험 자산인 주식을 매도하면서 그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일단은 한 번에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몰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뭐 우리나라가 이 경제 위기 상황에 와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더해서 이 채권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는 이미 움직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게 10년물 이제 금리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이 추세 라인 보세요. 2008년도부터 지금 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부터 이 추세 라인을 보면 이 초록색 추세 라인을 2017년도에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한 이후에 지금 눌림목을 이제 주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더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이 채널 따라서 하락 채널 따라서 더 내려올 수는 있는데,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이 채권 금리 차트도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다. 지난번에 이제 이때 보시면 2.73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었고, 또 저항 이때 2.7375 이 라인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채권도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채권 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먼저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게 이제 우선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에 원달러 차트에서 어떤 변화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면 일단 원화 차트는 오늘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화 강세로 나오면서 20일 이평선을 이제 깼어요. 20일 이평선을 깼고, 좀 위안화 차트와 약간 다른 움직임인데, 위안화 차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20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고, 위안화 차트는 원달러 차트처럼 이제 무너지지 않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원화 차트가 이렇게 깨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20일 이평선을 깨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50일 이평선, 지금 1157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 50일 이평선까지 눌러줄 것인지, 아니면 이때처럼 일시적으로 21 이평선 이탈한 이후에 오히려 급반등하면서 다시 21 이평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상승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추세적인 이탈인지 오히려 이때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변칙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올려줄 모습인지, 이게 이제 위안화 차트를 보면 오히려 위안화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원달러 차트가 저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도 지금 강세를 펼치고 있고, 오늘 코스피는 뭐 지금 니케이라든가 이런데 어제 이제 미국 다우지수는 이제 빠졌는데 니케이도 빠지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만 올랐습니다. 코스피만 올랐는데 아마 이제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채권시장까지 다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워낙 강세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오른 이유는 오늘 이제 개인들이 선물 매도와 콜옵션 매도 그리고 풋 매수가 이제 나오면서 개인들이 하방에 배팅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오히려 코스피는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큰 흐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위험자산을 매도해서 일단 안전자산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앞으로 앞으로 경제 흐름 자체가 외국인들이 봤을 때 좋은 흐름으로 이제 저는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럼 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급반등을 했어요. 한 3일 동안 이렇게 급반등을 했고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커졌고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이렇게 하락 추세를 완전히 일단은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금 차트를 좀 큰 그림에서 보면, 금 차트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1년도 고점 맞고 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이 고점을 이은 이 추세 라인을 보면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 눌러줬어요. 눌러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1350달러 그리고 136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금도 이와 같이 왼쪽 팔, 왼쪽 어깨, 그 다음에 오른쪽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컵앤핸들로 볼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금 차트가 터키 리라와 차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월봉으로 이제 보면요. 월봉으로 보면 지금 보세요. 결국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법정화폐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금 터키 리라와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대 터키 리라와에서 지금 달러 가치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지금 터키 리라와 차트 보면 이 지금 검정색 그림이 터키 리라와 차트를 그린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금 차트와 비교한 그 달러와 금을 이제 비교했을 때 금이 달러 대비해서 금이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채널 상단부까지 다시 올라와주고 조정받고 돌파해준 이후에 조정, 그 다음에 이제 급반등해서 다음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금 차트는 1350달러, 온스당 1350, 136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금도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 자산의 일정 부분,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장 싼 영역에 있고, 그 다음에 은이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금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수익률 면에서는 가장 높을 수 있다. 여기서 법정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돈이 수익률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갈 수 있는 곳들은 뭐 암호화폐, 그 다음에 금, 은, 그리고 만약 법정화폐 중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뭐 엔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가장 싼 영역이고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암호화폐고요. 우리는 어찌됐든 해밀이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일정 부분 자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암호화폐 자산이 충분히 있는 분들 중에 금이라든가 은에도 관심이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금이라든가 은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나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1350달러, 136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 금보다는 저는 이제 은화에 좀 더 관심을 두시고 은화 일정 부분 매입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이 채널 중반까지 먼저 좀 빠른 시간 안에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 올라왔던 돈에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때 실물 은화 같은 거 일정 부분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암호화폐에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고요. 4시간 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상승 채널의 상단부에서 그리고 지난 직전 고점이었던 8,340달러를 깨지 않고 오늘 이제 2.38%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했지만 어찌됐든 중요 라인들을 다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그린 추세 라인도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상승 쇠경을 보고 보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 이거 손절해야 되겠다,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상방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상승 확률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치가 어디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지난번에 이때 보시면 5,600달러 직전 고점 넘어가 준 이후에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줍니다. 한 번 눌러주고 두 번 눌러줬죠. 여기서 이게 한 번 눌러주고 두 번 눌러준 거다 라고 하면 지금 두 번째 눌러준 여기 위치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위치일 수 있고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해주고 그 이후에 다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금 6월 3일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으로도 뭐 6월 4일, 5일 이때쯤에 이제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에너지가 모여서 수렴을 하고 있고 알트코인들도 방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전 비트코인도 이때쯤 맞춰서 저는 여기서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확률적으로 아래로 빠지기보다는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알트코인 볼게요. 알트코인은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뭐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일단 보시는 것처럼 지난 고점이었던 0.05 라인 0.05 라인에서 이렇게 걸쳐서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이 0.064까지 올라왔는데 0.064에서 어떻게 보면 쌍봉 찍고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다시 0.05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요. 0.05 라인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장기 이평선들이 보시는 것처럼 200일 이평선 내려왔고요. 121평선 이렇게 정비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이평선들은 어찌됐든 뭐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올라와줘도 바로 이제 정비열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언제든지 이 0.05 라인을 돌파해 주면서 이때 크게 하락했던 부분처럼 반대로 크게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에는 이 0.065 라인을 저는 돌파할 거다. 0.065 라인을 돌파해 주고요. 돌파해 준 이후에 다시 한번 안착해 주고 그 다음에 상승해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저는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캐시가 시장에서는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미 장기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잖아요.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이평선 밑에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릴 뭐 스텔라루멘, 이오스 이런 코인들, 이오스는 이제 위에 있고요. 뭐 스텔라루멘이라든가 다른 뭐 리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면 일단 그 단기 하락 추세는 돌파를 시켰는데 단기 하락 추세는 돌파시켰지만 장기 이평선 밑에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도 정배열 만들어 놨고 장기 이평선 위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중에 뭐가 가장 많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느냐? 물론 다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 좋은 위치에 있고 다 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일단은 장기 이평선 위에 있고 추가적으로 BTC 마켓에서 고점을 먼저 치고 가는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중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저는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스텔라루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루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 역별되어 있죠. 완전 역별되어 있고 지난 2018년도 저점을 이탈한 이후에 하락세경 만들어주고 하락세경까지 깨고 내려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함정을 만들어주고 장대양봉을 3개 만들어주면서 50일 이평선 저항 맞고 눌러주고요. 다시 여기서 4시간 봉을 보면 다시 또 하락세경을 만들고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를 시켰습니다. 돌파시켜준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들이 모였어요. 4시간 봉에서. 그리고 일봉에서 다시 보면요. 지금 200일 이평선 안 그랬는데 그랬었는데 이제 안 나왔던 거네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때 이렇게 완전 역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15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는 120일 이평선 어떻게 보면 120일 이평 맞고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때와 똑같다라는 거죠. 이때와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지금 15일 이평선 안착해준 이후에 지금은 일단은 15일 이평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4시간 봉에서 약간 4시간 봉에서 이렇게 하락세경 만들어준 이후에 옆으로 누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언제든지 15일 이평선 위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때처럼 이때도 이제 15일 이평선 밑에 있다가 올라왔다가 또 윗꼬리 달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15일 이평선에 딱 안착하는 순간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장기 이평선까지 이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지금도 이제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서 15일 평선 내려오고 있고 여기서 15일 평선에 안착하는 그런 양봉이 하나만 나와주면 그때 바로 큰 상승을 할 수 있다. 스텔라루멘도. 그러면서 이번에는 2018년도 저점이었던 2100사토시 위로 돌파를 해주고 이 장기 이평선 120일 이평선 이때 못 들어줬잖아요. 이번에는 120일 이평선을 돌파시켜서 120일 이평선 위에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 일단은 200일 이평선하고 이제 120일 이평선이 약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장기 이평선 다 뛰어넘는 그런 모습보다는 일단은 120일 이평선을 돌파해주고 200일 이평선 맞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들 땡겨준 이후에 다시 상승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제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뭐 스텔라루멘도 지금 작년 저점보다 내려와 있긴 한데 이게 작년 저점보다 내려와 있는 것이지 그 전 2017년도보다는 올라와 있는 겁니다.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17년 저점은 260사토시예요. 그래서 아직도 1500사토시이기 때문에 스텔라루멘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거 뭐 너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알트코인들 뭐 퀀텀이라든가 GKC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는 2017년보다 더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때보다 더 내려온 겁니다. 근데 스텔라 루멘은 2018년도에 워낙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2018년도 대비해서 많이 빠졌긴 했지만 그래도 2017년도보다는 좋은 흐름인 거다.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내가 이 종목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아직도 여전히 좋은 흐름이다, 또 나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스텔라 루멘은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저는 그래도 나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2018년도 이제 워낙 좋은 흐름을 보여서 지금 내려와 있는 것 뿐이지 2017년도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거의 뭐 한 5배, 6배 이렇게 상승해 있는 그런 위치인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오스 볼게요. 예. 이오스는 이제 보시면 이오스 흐름 자체가 좋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상승, 하락 채널 돌파시켜준 이후에 이렇게 상승 채널 안에 움직이고 있고, 보시면 그 상승 채널에 바닥을 찍어주고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해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장기 이평선 120일 이평선까지 일단 돌파를 해줬어요. 돌파해준 이후에 다시 눌러줬고, 지난 2018년도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렴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 값이 지금 8,400사토시예요. 8,400사토시. 이 8,400사토시 지금 돌파해준 이후에 여기를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평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오스도 흐름 자체가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아톰을 볼 건데, 아톰은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뭐 차트 보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고, 일단 상장된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상장된 이후에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를 모았어요. 일단 저점은 높였고요. 저점은 높이고 이렇게 삼각 수렴하면서 에너지를 모은 이후에 여기서 일단 상승해줬습니다. 상승해줬고, 보시면 15일평선까지 조정을 주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4시간 봉이에요. 그래서 15일평선까지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4시간 봉으로 말씀드리는 게 워낙 뭐 일봉으로 보면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어서 크게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유의미한 그 흐름 자체는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예, 보시면요. 보시면 지난번에 지난 이때 처음 상장한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이때 이제 저항으로 작용됐던, 저항 역할을 했던 7,160 사토시 이 라인을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아톰도 이제 좋은 흐름을 저는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아톰 이렇게 설명드리고, 일단 이거는 아직 상장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올해 이제 5월달, 여기 지금 바이낸스에서 5월달에 지금 나와서 이제 차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이제 아톰은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Q&A로 가도록 할게요. 네, 그럼 Q&A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님이 써주셨어요. 비트코인을 좀 사 모아 보려고 하는데 가격이 잘 안 떨어지네요. 혹시 어떤 분 분석 중에 과거랑 비교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근데 너무 올라서 떨어질 것도 같은데 더 오르면 또 기회를 놓치고 너무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분이 트레이딩비에 올려주신 걸 이제 봤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거 봤더니, 일단 제가 이분 거는 열지 않고 제가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열지 않고, 일단 이분이 2017년도 보니까 2017년도 비트코인 차트를 어디를 봤냐면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뚜기님이 주신 내용을 보면 그분이 보는 관점은 2017년도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2017년도 이 8월달 이때와 모습과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보시면 완전 달라요. 뭐가 다르냐? 물론 차트 모양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차트 모양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완전 다르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이때 저희 이제 해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0주 이평선, 이 초록색 50주 이평선을 넘어가게 되면 1-1안, 그리고 50주 이평선을 맞고 떨어지게 되면 1-2안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1-2안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상승장으로 가는데 이때처럼 3개월 정도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근데요, 보시면 이번 장은 이때랑 다릅니다. 뭐냐면 이때는 그 초록색 50주 이평선 맞고 눌렀죠. 채널 바닥까지 눌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50주 이평선을 넘어졌어요. 넘어졌고, 그리고 지금 바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주평선의 각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20주평선이 이때는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돌아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20주평선이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은 금 차트,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금 차트와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1-1안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는 조정을 주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채널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뭐 그 질문 해주셨는데, 지금 뭐 리플 사도 되나요? 지금 비트코인 사도 되나요? 이렇게 저 주변 지인이 저한테 물어보면 계속 얘기를 해요. 뭐냐면, 반토막 날 각오하고 살 수 있으면 사라. 근데 내가 만약에 반토막 나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사지 말아라. 그냥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정도의 각오가, 내가 지금 매수를 한다는 거는 여기서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눌러주고 갈지 그냥 갔다가 눌러줄지는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확률은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눌러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바로 깨고 내려오면서, 제가 지난번에 상승 채널 하단부를 지지받으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어떤 하락 이슈가 나오면서 깨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거기서 자를 수 있는 분들이면 상관없겠지만, 이거를 대응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언제든지 조정을 30-40% 조정을 받아도 내가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분들은 지금 매수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수하면 당연히 물릴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오뚜기님이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결국에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있지 않은데 그냥 올라가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또 샀다가 떨어지면 또 그 부분에 손해보는 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책임질 각오가 안 돼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질 각오가 안 돼 있으면 못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그 해밀리 여러분들한테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연말부터 그러니까 투자는 책임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매수를 할 때는 책임질 각오를 갖고 해야 된다. 근데 분명히 싼 시간이 충분히 줬습니다. 몇 개월 동안 비트코인, 리플 뭐 싸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쌀 때는 오히려 이제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사다가, 오히려 지금 이제 올라와서 거의 1000만원까지 올라오니까 이때 여기서 이제 2000만원 갈 것 같아서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 투자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항상 쌀 때 사고 비쌀 때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해밀리 여러분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오면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나는 지금 이제 코인 안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이거는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리스크를 안고 사더라도 사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이제 자목잠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베티서님 댓글 보고 생각이 든 게, 돈을 주무르는 큰 세력 입장에서 미, 영, 일, 중 4개국에서 마지막 말 안 듣고 반항하는 중국을 끝내 합류시키려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돈을 주무르는 세력이 하나로 통합되어 크나큰 분쟁 없이 여지껏 왔다는 썰이 있는데, 중국이 반항하다가 끝내는 합류하는 그림이라면, 중국발 소식 하나 올라오면 암호화폐 시장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이미 지금 금 차트 움직임, 그리고 이제 위안화 차트가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지만, 어찌됐든 조만간에 위안화 차트가 이제 그 달러 대 위안화 차트가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트럼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삼성 갤럭시 S10에 탑재된 ERC 토큰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일단 뭐 그 엔진 코인이 들어가잖아요. 엔진 코인이 들어가면서 엔진이 그 지갑 역할을 해줍니다. 지갑 그 엔진 대비. 그래서 여러 코인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엔진 코인 그때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는데, 여러 가지 뭐 리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모든 암호화폐들을 그 지갑에 탑재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4가지 코인, 4가지 코인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ERC20 코인들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은 아직까지 안 들어가는데, 리플도 그 엔진에서 리플 지갑도 이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아로야미님이 포모 증후군이란 내용을 써주셨는데, 제가 아까 이제 오뚜기님 글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 오뚜기님이 드는 그 마음이 사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
약자로 자신의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을 뜻합니다. 원래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어떤 제품의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소비자를 조급하게 만드는 한정 수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비트코인 품귀 현상이 오면 난리 나겠군요 해주셨고, 이렇게 내가 막 비트코인 시장이 올라가는데 내가 거기서 이미 시장에서 약간 나만 소외된 느낌이 들어서 막 쫓아가서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내가 그거를 조절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책임질 각오하고 사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고 내가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밑에서 그냥 기다리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포모 증후군 이거를 치료하지 못하면 저는 이 시장에서 절대 돈을 못 번다. 그리고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나중에 끝자락에 오히려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쌀 때는 진짜 조금 샀다가 나중에 막 올라가서 비트코인이 진짜 5만 달러 넘어가고 그때 막 10만 불 1억 간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갖고 있던 막 부동산 정리하고 주식 정리해서 갖고 있던 돈들 싹 모아서 그때 시장에 들어가는 게 포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오히려 나중에 중간에 또 하락하게 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심리 상태를 저는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고, 이 심리 상태를 극복하려면 내가 결국에는 뭐냐면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조정을 다 먹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중간중간에 내가 갖고 있던 물량을 홀딩해야 될 물량까지 정리를 하고 밑에서 받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 중간에 물량을 털리고 어떻게 보면 물량이 없다 보니까 올라가게 되면 포모 이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이런 심리 상태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가 이런 마음이 진짜 강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런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약간의 내가 책임질 각오를 하고 홀딩 물량을 좀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팔고 나가시는 건 자유인데 팔고 나가실 때는 항상 팔고 나가서 비트코인 시장 더 올라가는 거 안 쳐다볼 각오하고 팔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홀딩 물량을 적어도 50에서 70%는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계속 말씀드려도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 그리고 토니 스타크 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계속 이제 진짜 굉장히 좋은 얘기를 써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게 링컨이 한 이야기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치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위치가 어디인지 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위치는 어디인지 큰 그림에서,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금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자산들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거기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예,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들어갈게요. 다음으로 엔트케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엔트케이님이 지금 이제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 이제 답글을 달아주셔서, 잠시만요. 방송에서 말씀하신 깊은 조정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지요? 그때 가진 리플을 팔고 비트를 사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BTC 마켓에서만 거래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은 저 알트코인으로 교체할 때 제가 BTC 마켓에서 할 때도 있지만 알트코인들 원화마켓에서 비트코인 매도했다가 거기서 이제 알트코인으로 매수합니다. 수수료를 이제 더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BTC 마켓에서 BTC 마켓에서 이용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 BTC 마켓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건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고, 깊은 조정은 언제쯤을 생각하느냐. 일단 그 조정은 이번에도 올 수 있고, 다음 채널 중반에도 올 수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번 조정은 제가 감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조정을 받아서 20주평선까지 눌러줘서 뭐 5,800달러, 지금 이제 50주평선이 돌아나가는 게 이제 5,8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5,800달러까지 지금 조정을 줄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조정을 주면서 이 20주선이 올라와서 10,000달러까지 이렇게 눌러줄지, 이거는 뭐 가봐야지 아는 건데, 저는 뭐냐면 이번에 만약에 이 4분의 1점에서 눌러준다라고 하면 이번 조정은 그냥 조정을 받겠다. 그냥 조정 받을 때 내가 뭐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평가액이 줄어드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올라와서 채널 중반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리를 해주겠다. 그때는 알트코인들을 매도해서 비트코인과 현금으로 교체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부분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EOSS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지금 리플 언제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힘드시겠어요. 오늘 트럼프가 브렉시트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관련 뉴스 올릴게요 얘기했고 하시고, 트럼프가 보시면요, 6월 2일자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고요.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브렉시트 훈수를 뒀어요. 영국 EU가 공정한 합의가 안 되면 떠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영국이 공정한 합의, EU 분담금 정산, 그리고 이른바 이혼 합의금 약 58조 원 제공을 거절하고 떠나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영국 총리라고 하면 난 그냥 이거 합의 안 하고 돈 안 주고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브렉시트 당, 지금 브렉시트 당의 그 당 대표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브렉시트 당 대표이자 극우 정치인, 그래서 페라지, 최근 유럽 의회 선거에서 31.69%의 지지를 얻는 돌풍 속에 이제 기존의 보수, 노동, 양대 정당의 굴욕적인 패배를 안겼는데, 트럼프는 이미 이제 그렇게 했어야 된다. 영국은 EU를 이미 그렇게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 또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실제로 돼서 영국이 어떤 노딜 브렉시트로 영국이 그 이혼 합의금도 주지 않고 그냥 떠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것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저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경제 위험 자산들은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슈웅 김파니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슈웅 김파니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BTC 마켓에서 전고점 근처 가면 매도할 때 이거를 계속 지금 질문해주고 계시는데, 홀딩 물량 빼고 할 거냐, 뭐 어떻게 매도할 거냐, 이거 계속 질문해주시는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일단 알트코인들 BTC 마켓에서 전고점 근처 가면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하는 거고, 분할로 이제 매도하는 거예요. 그 매도도 분할로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도하시면 되고, 만약에 시총 차트 채널 중반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가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 알트코인 갖고 계신 것들은 대부분 비트코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을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오셔서 100이 시총 차트 채널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산이 1000이 됐어요. 그러면 1000에서 반, 500은 현금화 하시고 500은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리고 알트코인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 세 가지는 홀딩 물량을 항상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만약에 알트코인들, 리플이 진짜 제가 예상했던 채널 비트코인 BTC 마켓에서 고점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제 홀딩 물량, 최소 홀딩 물량은 남겨놓고 나머지 매도하는 거고요. 나머지 다른 뭐 라이트코인이라든가 다른 코인들은 제 홀딩 물량이 없다라고 하면 그 홀딩 물량 없이 다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트님, 잠시만요. 두 분만 더 볼게요. 두 분. 토네포토님이 코인일세 현재 BTC 법정화폐 페어 거래 중에 달러 거래 비중이 65.35% 1위 차지했고, 2위 5위는 엔화25, 유로화 2.83, 원화가 2.73, 그리고 터키 리라화가 1.13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 이제 코인일스에서 우리 이제 몇 번 봤던 건데요. 일단 예전에는 불과 한두 달 전에는 달러와 엔화가 이제 비슷비슷했습니다. 45 비슷했는데, 일단 요즘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달러가 압도적으로 엔화보다는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화가 3이긴 한데 뭐 3% 정도로 달러와 엔화의 비중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약소하죠. 약소하고 나머지 이제 유로와 터키 리라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보 올려주셔서 같이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두 분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용환님이 써주셨어요. 암호화폐 시장 혼자 독야청청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관점이 있으신가요? 전 선물시장, 주식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다 화랑이어야 하고 결국 다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돈이 넘쳐난다고 보는 개인, 기관, 고래, 공룡들 모두 왜곡되지 않은 시장에서 실제
투자에 돈이 집중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무너지고 환율이 무너진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떡상을 해서 내가 100억을 번다 한들 짜장면 한 그릇에 1억이 된다면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각자 이제 시장을 보는 뷰가 다른 겁니다. 시장을 보는 뷰가 다른 것이고, 작년에 2018년도에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이용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된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을 칠 때 그때 미국 다우지수는 최고점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다 호황장으로 간다라고 했으면 암호화폐 시장도 작년 2018년도 호황장으로 갔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금차트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이미 채널 상단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산 시장별로 다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돈이 그때그때 각각의 어떤 시장에 맞게끔 저는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지, 모든 돈이 모든 시장을 펌핑시키고 모든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움직이진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그와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이 다 올라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뭐 주식시장이 지금 내려왔다라고, 지금 바닥이다라고 생각되시면 주식시장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저는 이제 제가 보는 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각자 보는 뷰에 맞게끔 투자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00억을 번다 한들 짜장면 한 그릇에 1억이 된다라고 하면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1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1억이 없어서 짜장면도 못 사 먹으면 그게 더 절망적이겠죠. 그럼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 돈을 투자해서 100억이라도 벌어서 짜장면 한 그릇 1억 주고 사 먹을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각자 개인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지, 내가 이렇게 돼서 절망적이다, 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처럼 다 망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되더라도 전 국민이 그렇게 되는 것보다 일정 부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만약에 뭐 1%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돈을 버는 게 낫겠냐, 아니면 10%가 이 시장에 살아남아서 돈을 버는 게 낫겠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그래도 최소한 몇 퍼센트라도 이상이라도 더 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그 우리나라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헐값이 된 그런 자산들을 사고, 그리고 결국 이제 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산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이 시장에서 돈을 번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에 더해서 뭐 중국 그리고 뭐 미국 이런 주식들을 매입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결국에 우리 국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을 보는 생각은 전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럭키맨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봅니다. 주식으로 수업료 내고 작년 11월 말에 암호화폐를 알게 되었는데 잡코인 지인 소개로 매수해서 그나마 남은 제 돈도 아니고 부모님 남은 전 재산 거의 다 날리고 절망에 빠져있다가 몇 번 보던 H채널을 5월부터 매일 빼먹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책도 보고 H채널 보면서 40 초반에 제 삶에 남은 것이 왜 빚만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는 분들이 이 글을 볼까 두렵기도 하지만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한 순간이고 싶어서 용기 내어 글을 남깁니다. 잘하셨어요. 부모님, 동생, 부부 그리고 저와 제 와이프까지 저로 인해 개인 회생부터 파산까지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었네요. 이제는 지긋지긋한 가난과의 싸움에서 빠져나오고 싶네요. H채널 강의를 보면서 하루하루 마음을 다지면서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재기의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남은 것은 빚뿐이라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경험상 그 기회를 잡으려면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하더라고요. 절대 조급하게 단타 매매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묵직하게 강의 참고해서 원칙 매매 하셔야 좋은 결과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해밀리 가족분들이 계시는데 저보다 못난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거울 삼아서 주변의 가족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가 되지 마시고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두셔서 가족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세요.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만 나네요. 이 못난 자식을 아직도 믿어주시면서 더 못 도와주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저는 가장 못난 놈이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머니의 소원인 전원주택 반드시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일단 지금 럭키맨님이 이렇게 딱 다짐을 써주셨는데 이렇게 저는 뭔가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실패를 할 수 있는데 그 실패를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하고 내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저는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럭키맨님이 쓰신 내용이 저는 이제 결단을 했다라고 봅니다. 결단을 했다라고 보고 이 결단을 하신 거를,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지금 마음가짐 다 잡으시고, 저는 이제 결단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마음 독하게 먹으시고 다시 이제 재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돈부터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더라도, 적은 돈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저는 그거를 내가 적은 돈이니까 원칙 없이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적은 돈부터 원칙을 갖고 매매해야지 그 돈을 큰 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독한 마음 먹고 결단하신 것만큼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면 진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고 계신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진짜 있는 힘을 가지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하고 계신 일에서도 충분히 저는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원칙을 지켜서 일을 하시면서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화이팅 하시고 기운 내시길 바랄게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의견 같이 또 나누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좋은 댓글 남겨주신 우리 해밀리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